자, 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나입니다.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다우 S&P, 나스닥, 필라델피아 모두 굉장히 강한 모습을,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지금 글로벌 각국에서 이 오미크론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델타보다도 증상이 경미하다라는 연구가 나오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전망,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JP모건의 글로벌 주식 전략가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이 이 성장 전망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오히려 팬데믹을 종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우리 같이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었죠. 델타가 지금 전염률이 높은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치명률이 그 이전 바이러스들보다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까지 리오프닝까지 가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다라고 봤었는데, 근데 이제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 델타보다도 감염률은 높지만 치명률은 낮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안정기로 진행이 되었을 때 델타보다도 훨씬 더 완화적인 위드 코로나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다만 아직은 안정기에 진입한 건 아니고, 이 미국 같은 경우에도 확진자 숫자가 하루에 21만 4,499명, 2주 대비 83%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입원자는 8% 증가, 사망자는 3%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안주를 해서는 안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은 더 이제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런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11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미국 소매 판매를 봤는데 이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8.5%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 자체는 아직 굉장히 살아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이제 한국과 연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조금은 이제 상황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참고 정도, 네, 참고 정도로 하고 이제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WTI 기준으로 75.57달러, 2.41% 정도 상승했고, 채권은 이 단기물이랑 장기물이랑 좀 엇갈리는 혼조세를 보여줬고, 달러는 강세, 금 가격은 달러가 올라가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내년에 가져가야 될 종목, 강력 매수 종목이 무엇이 있는지 밝힌 것들이 있는데, 뭐 해외 TSMC나 여러 이야기들을 했는데 한국 기업도 여기에 하나 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이시스 메디칼이라고 하네요. 최근에 많이 올랐던 기억이 있는데, 일단 골드만삭스에서는 제이시스 메디칼을 민다라고 보여지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랩, 이 동남아의 우버라고 불리는 그랩이 지금 요즘에 계속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근데 이제 상승을 위한 커버가 각 증권사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랩 관련주들 한국에도 몇몇 있었잖아요. DPC부터 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은행이 내년 미국 금리 인상을 뭐 4차례 정도 전망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뉴스를 이것저것 보니까 뭐 3차례 얘기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3차례니 4차례니 횟수만 본다면 작은 수치 아니므로 이쪽 금리 인상 관련해가지고 좀 성장주는 안 좋을 것이고, 뭐 가치주나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좋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잘 이제 파악해가지고 녹여내는 매매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TV 주춤에도 OLED는 잘 나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OLED 쪽 보면 좋은데, 다만 이제 중국에서 계속해서 OLED를 개발하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이 기술 격차를 어느 정도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이걸 이제 키포인트로 잡고 보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중국에서 LCD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나서 바로 시작을 했던 게 치킨 게임이었죠. 근데 이제 그네들 입장에서는 치킨 게임을 치킨 게임이라고 진행을 했는데 손실은 안 봤습니다. 딱 원가율 바로 살짝 위쪽, 인건비나 전기세가 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약간만 손실 안 보는 수준에서 이제 가격을 좀 받겠다라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근데 한국 입장에서는 전기세도 중국보다 비싸고 인건비도 비싸다 보니까 바로 비슷한 수준까지 팔게 된다면 적자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피를 봤었잖아요. 이번에도 OLED 역시도 상용화까지도 적극적인 모습이 보여지고 상품성까지도 인정을 받게 된다면은 한국 OLED 업계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레고캠 바이오가 영국의 익수다라는 기업에 1주 정도 기술 수출을 했다라고 하는데, 뭐 마일스톤이나 이런 것들로 해갖고 이제 분기별로 나눠서 계약을 맺었겠죠.
자, 그리고 정책 수혜주인데 건설주 요즘 떨어지고 있다, 힘 못 받고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저 건설주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1년 그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건설주를 하나에서 두 개 정도는 넣어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건설주 1년 단위로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폴더블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담으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폴더블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예전에 의심 섹터라고 해서 꼽아본 적이 있죠. 네, 실제로도 요즘에 굉장히 꿈틀꿈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쪽도 이제 주의 깊게 보면 좋겠고, 그리고 대선이 끝나면은 전기료랑 가스료를 올릴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전기료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너무 안 올렸죠. 인플레이션 얘기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 원료 가격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전기료를 안 올렸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거를 다시 연동을 해서 대선 끝나면 다시 올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된다면 지역 가스 회사나 아니면은 전기 회사들, 이런 쪽들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뭐 기대감 때문에라도 한 분기 전부터 올라갈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중국 경제 성장이 뭐 내년에 5%도 낙관을 못한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내년에 만약에 이게 실제로 진행이 되게 된다면 중국 증시에는 상당한 악영향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 역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중국 제조업 수익성마저도 꺾여가지고 증가율이 지금 9%대로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여기 계속 떨어질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제 차근차근 유지를 해줄지도 봐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CJ 대한통운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다른 택배 회사들도 따라서 움직일지 요걸 이제 집중해서 보면 좋겠고, 택배 보낼 일 있으면 좀 느려진다는 것도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내일 12월 결산 법인 배당락일입니다. 며칠 더 가지고 가야지 배당 받는 그 권한까지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일단 내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아마 오늘부터 단기 차익 실현 나올 수 있어요. 요거 체크하시면 좋겠네요. 자, 요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아침에 이렇게 정리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년 기념으로 제가 1년 정도 가져갈 수 있는 탑 10 골라가지고 딱 10,000명 찍고 나서 그 주에 영상 올린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여러분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요거 지금 준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기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한 번씩 구독 눌러주시고 기다려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년 특집 영상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10,000명 기념으로 탑 10 그거 말고도 이제 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어제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계속 제 영상을 많이 봐주신 거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여러분들께서 이것 좀 봐달라 하시는 종목들이 하나씩 하나씩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수급이랑 차트랑 이렇게 두 가지를 분석을 해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영상을 올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 저녁까지만 이 댓글 달아주신 거를 확인을 하니까 그거 생각하시면서 필요하시다면 여기에다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이 영상에는 광고도 안 걸어놨습니다. 야, 진짜 제 영상 꾸준하게 봐주신 분들께 감사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니까 댓글 남겨주시고요. 제가 어제 세보니까 벌써 20분 정도가 작성을 해주셨더라고요. 이게 늦으면 못 해드리니까 좀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이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뱅크를 가지고 왔는데 조금 요즘에 많이 빠지고 있죠. 지금 이 종목의 뉴스가 뭔지 간략하게 체크하고 수급이랑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나온 뉴스를 먼저 보자면은 지금 아시겠지만 한국은행이 요즘에 이제 금리 인상을 했을 때가 첫 번째가 8월이었고 11월이 두 번째였잖아요. 근데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8월달 금리 인상한다라는 뉴스 때문에 약간 올라가주는 모습이 상장 이후에 같이 보여줬었고 11월 달에 금리 인상하고 나서도 약간 더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빠지고 있는 건데, 자, 미국 연준이 내년 세 차례 금리 인상할 것이다라는 이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어떤 뉴스에서는 내년에 뭐 네 번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번. 자, 제가 몇몇 이 금리 쪽, 이런 쪽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께 물어본 게 있어요. 뭐 여기저기 찾아본 것도 있는데, 그러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 번 할 때 한국은 몇 번 해야지 얼추 이게 상쇄가 되어서 맞춰질까 물어보니까 한 두 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뿐만 아니라 신흥국들이 대체로 그렇대요. 신흥국들이. 자,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 아직 금리 인상을 진행을 안 했으니까 한 번 금리 인상한 걸 두 번에 먼저 이 기대감 때문에 이제 시장이 어떻게 흔들리는 걸 두 번 먼저 인상을 하면서 이제 상쇄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 이 남은 두 차례를 더 이제 상쇄를 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네 번 정도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물론 이건 되게 단순하게 계산한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네 번이 아니더라도 두 번에서 세 번 정도라도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카카오뱅크뿐만 아니라 여러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은행에 비해서 카카오뱅크의 좀 단점이라고 한다면 아직 실질적인 매출이 따라오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고객을 굉장히 많이 유치했다라는 것이 되거든요. 네, 결국엔 고객이 깡패라고 유치해놨으면 나중엔 다 돈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어느 궤도에 딱 이제 타오르는 순간부터는 매출이 이제 다른 타 은행들과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뒤떨어지는 모습 안 보여줄 수 있으니까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내년에 금리 인상 계속해서 될 수 있으니까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 생각하시면은 굳이 팔 필요 없다. 요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 요거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카카오뱅크 수급 한번 볼게요. 일단 최근에 이게 아무래도 사모펀드가 굉장히 많이 파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근데 그나마 좀 괜찮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좀 떨어지고 나니까 금융 투자가 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기관은 파는데 어떤 기관은 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산 만큼 아직 들고 있는 물량들이 꽤 많아요. 보시면 지금 53,000 찍혀 있는 거 있죠. 이게 지금 당장에는 조금 이제 숨고르기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 플러스로 바뀌기 시작을 하면요. 턴할 가능성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거기에는 외국인 플러스도 같이 껴주면 굉장히 좋겠죠. 지금 당장에는 개인들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시간적인 부분으로만 본다면 조금 여유롭게 이 종목을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 한 달이 아니라 한 분기 혹은 두 분기 기준으로 이 종목을 생각을 해본다면 나쁠 거 전혀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상으로 본다면 제가 체크해야 하는 거 딱 말씀드렸죠. 플러스로 찍히는 기관들의 수급들. 저 파는 게 바뀌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보면서 차트를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을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특별하게 나온 건 많이 안 보여져요. 그래도 이제 몇 가지 지표를 보면서 한번 이제 해보자면 첫 번째 그었을 때 이렇게 나오고 여기를 뚫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확인이 됐었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그러면 다음번 상승은 여기를 뚫고 올라갔을 때 이제 조금 더 강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 종목 역시도 21선을 기준으로 볼린저 하단을 찍고 돌파를 못했을 때는 떨어졌지만 찍고 돌파를 했을 때는 볼린저 상단까지 가는 그런 모습을 몇 번이고 보여줬다. 그리고 만약에 볼린저 상단을 타고 올라가는 흐름이 보여줬을 때에는 조금 더 봐도 되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림은 일단 1번 여기 아래에서 떨어지지 않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조금 거리가 있긴 하겠지만 역 헤드앤숄더가 나옵니다. 어깨, 머리, 어깨. 이거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보셨던 패턴일 거예요. 이게 쌍바닥보다도 추세 전환하는 데는 직방입니다. 굉장히 강한 패턴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렇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그어놓은 여기를 딱 뚫고 올라가주는 모습이 무엇보다 이제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모양 자체만으로 보았을 때 나쁜 건 안 보여주고 있다. 약간 떨어지는 데 있어서 마음고생만 하면은 다음번 반등이 시작했을 때에는 마음고생한 만큼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정리를 해본다면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지금 그래요. 내가 산다기보다는 여기 위치에서 물렸어.
물렸다라고 하면은 저라면은 이거 버틸 것 같아요. 우선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그어놓은 요 선을 마지막 마지노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만큼 떨어지는 거 그래, 오케이 버텨보자 라고 하면서 계속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쭉 떨어지다가 21선 돌파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추가 매수 들어가는 거죠. 아니 과거에 21선 확실하게 뚫는 모습 보여주면은 볼리저 상단까지 갔는데 패턴이 두 번이나 잡혔는데 세 번 가지 말라는 거 없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아마 요 라인도 나중에는 손쉽게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모습과 연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갈 수 있겠죠? 그리고 내년 한 연도로 본다라고 하면은 한 4번 이상은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개월수로 보면은 아까도 봤지만 그 금리 인상이 있었던 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흐름이 좋았거든요. 4달은 3분의 1이죠. 한 1년에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만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더라도 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말한 대로 여기선 좀 버티는 데 있어서 좀 힘들 수 있겠지만 나중에 꿀이 크게 다가올 수 있으니까 그 꿀을 기대하면서 카카오뱅크라는 종목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카카오뱅크 첫 영상으로 촬영을 마쳐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1만 기념이나 신년 특집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이벤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필요하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댓글 하나씩 이 영상들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제 멤버십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관련 영상들이 좀 있거든요. 수익도 잘 나오고 있고 공부한 종목들에서 결과물도 잘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멤버십 같은 경우에도 한번 이런 것도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